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JIBS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토크 콘서트 뉴노멀 시대 제주와 첨단산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우시죠?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궁핍해졌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꽁꽁 언 강물 위에서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위로 빙판이 생겨났지만 그 밑에는 도도한 물의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물의 흐름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는 뜻이겠죠.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생 대책으로 한국형 리드를 제창했고 그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은 것도 바로 그래서일 겁니다. 자, 제주의 미래 그리고 첨단 산업의 잠재력을 따져보자면 바로 이 디지털 전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 주제 강연을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제주 출신이고요. 학교 강단과 경제 현장을 오가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꽁꽁 얼음 밑에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큰 흐름의 물결. 제 짧은 강연은 그 큰 물결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2013년이 있고 2020년, 7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은 역시 부동의 1위예요. 그런데 2위인 엑슨모빌이라는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사는 2020년에 리스트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정유산업 자체가 과연 지금 이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입니다. 그다음에 5위가 페이스북이에요. 여러분 이 5개 회사를 들으시면서 내가 다 종종 들었던 회사들, 그래도 제법 이름은 알았던 회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개 회사가 전 세계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플랫폼 경제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쉽게 얘기하면 오일 시장 같은 개념입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오고 팔려는 사람도 오고 물건을 사고 팔 일은 없지만 사람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러 가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모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늘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팔겠다는 사람도 오고 사겠다는 사람도 와요. 친구를 사귀겠다는 사람도 오고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겠다는 사람도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는 소통의 중심, 상거래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 제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일종의 촉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문화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 인식적인 이유로 기술 채택에 저항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비즈니스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이런 문제 더더군다나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돼요. 정책 한 정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흐름에 누구도 맞설 수가 없는 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쇼핑 당연하고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비대면의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거대한 기술 채택을 정말 촉진시킨 상당한 촉발제가 됩니다. 긍부정의 평가를 떠나서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정부는 이제 뉴딜이라는 걸 꺼내들 수밖에 없느냐? 미국의 1930년에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살을 하고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참담함이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덮었을 때 결국 미국은 뉴딜이라는 그런 해법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한 도전을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게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돌려 세웠던 것이죠.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그런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딜 앞에 디지털을 붙여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위기를 탈출하자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 인재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역 쿼터가 있는 거거든요. 잘 기획서를 써서 우리 목숨 잘 챙겨 와야 됩니다. 데이터 사업. 이게 이제 뉴딜의 가장 핵심 중에 상징적인 시그너처 사업이 뭐냐면 후버댐이에요. 후버댐. 후버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그 커다란 댐을 만드는 엄청난 SOC 공사를 합니다. 막 고속도로를 하고 항만을 짓고 댐을 짓고. 근데 이제 후버댐이 상징인데 그런 댐처럼 데이터 댐을 짓자. 그래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자라는 소위 데이터 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제주가 찾을 몫을 단단히 챙겨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그린 교실, 즉 우리 교실들을 온라인 교육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100% 와이파이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2024년까지 되어 있는 거를 2년 앞당겨서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 아마 벌써 많은 파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고요. 이제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경제 대공황을 탈출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때도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는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기술 개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입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니 뭐 기술은 발달한다는데 왜 일자리는 없어지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생성 속도보다는 그 기술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그 일시적인 시점을 넘어서면 결국 그 기술 발전은 아주 양질의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번에도 우리는 준비만 잘한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만 잘한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다가올 소위 초지능의 혁명에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이런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중산층이 몰락해요. 아주 좋은 일자리들, 즉 아날로그에 바탕을 뒀던 좋은 일자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울산을 보십시오. 거제도를 보십시오. 예. 여러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전략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만 없앨 수 있다면 아마 제주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규제를 간접 규제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로컬 규제를 글로벌 규제로. 그럼 제주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결론은 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주도의 공식 명칭이 뭐죠? 네, 공식 명칭. 특별자치도입니다, 여러분. 특별자치도 제1조에 보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도의 법의 고도의 자치권과 그다음에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이라는 분명한 법 정신이 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의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법 제1조를 근거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명목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는 해당 전문 담당관들과 이 조항을 놓고 실질적으로 제주가 과연 어디까지 운신할 수 있는가를 상당히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의 샌드박스, 즉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야말로 제주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빅데이터 산업. 사실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지금의 경제를 우리가 인공지능이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뒷단에서 빅데이터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만약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들, 제가 여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설 기억나시죠? 워낙 매듭이 촘촘해서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칼을 들고 잘라냅니다. 규제는 그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관련된 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보다도 더 풀기 어렵게 돼 있어요. 올해 초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거는 원법만 통과가 됐어요. 그것과 관련된 시행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요. 그 법이 연동되는 융합산업 영역은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전 세계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낡은 규제 틀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주가 이 규제를 특별자치도법의 권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시킬 수 있다면 기업들은 몰려옵니다.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돈도 몰려와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그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4편 제3장에 보면 지식경제산업의 진흥이라는 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특례법으로 만든 걸 보면 전부 기반 조성, 시설 지정, 지구 지정, 공장 입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중심이 이미 플랫폼으로 나가 있고 데이터로 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땅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 아날로그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빅데이터를 논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제주도가 오히려 선도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져봅시다. 이런 얘기죠.